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. 자, 4월 18일 코리아 서킷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시장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은 지극히 제가 1년 동안 생각하는 저의 시장 흐름에 대한 저의 생각일 뿐인 거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전달드리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예상은 할 수는 있겠죠. 예측이 아니라 예상을 하고 예상대로 흘러갔었을 때 대응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이제 흘러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위해서 그냥 예상을 하는 것 뿐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같이 좀 의견을 공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올해 주가 흐름 방향을 어떤 기준으로 봤냐면은 저는 금리의 방향으로 좀 생각을 했다.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금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올해 좀 큰 틀로 봤었을 때 이제 한 6월, 7월 정도에는 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 연말 때는 또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려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자, 현재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.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유가 가격의 인상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 도대체 두 개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왜 유가가 오르냐라고 한다면은 유가 공급에 대한 이슈 문제 부분과 아무래도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유가 소모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인상을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단순히 유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한데, 자, 1차적으로는 국내 기업으로 봤었을 때는 유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철강 산업, 조선 산업, 해운 산업, 나머지 제조업 관련해서도 대부분 이 원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매출,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올라가게 되죠. 그래서 연준에서 CPI가 아니고 금리를 결정을 할 때 지표 두 가지를 보는데 CPI랑 고용 지표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CPI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CPI가 올라가게 되고 CPI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철회한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 반도체 업황에 제일 영향을 주는 선두주자에 있는 부분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이러한 유가가 인상하는 것 때문에 금리 정책 방향성이 지금 좀 틀어지고 있죠.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24년도 올해 금리 3번을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기정 6월 달에 인하로 예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감이 꺾이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. 자, 원래 6월 달에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4월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한 2달 전 정도의 금리 인하 혹은 그 다음에 인하 철회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생각하는 올해 부분은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한 번만 인하를 할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
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도 위해서라도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도 9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지금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12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큰 방향성의 생각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9월 인상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한 6월에서 빠르면 6월, 늦어도 7월 정도에서부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그 이후에 또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겠죠. 그 이후에 이제 12월 달에 되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부터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 또 이제 12월에 인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금리 철회의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또 나오면서 이때 연말쯤 넘어가서는 시장이 또 다시 한번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6월, 7월 달에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. 왜냐하면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,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빠질 수 있는 이러한 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외적으로 또 CXL 테마나 PCB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져서 코리아 서킷가 또 개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랑 업황은 또 따로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은 이전에 보였던 흐름들을 좀 근거로 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, 현재 시점에서는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인 241선을 아래로 지금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요 앞전처럼 이제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하는,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보인다면은 좀 문제가 없겠지만, 이전에 이제 241선을 요 시점에서 이제 다시 올라간 데 기간을 봤었을 때는 8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 약 4개월 동안 아래서 좀 행보를 했던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, 여기는 좀 이제 등락폭이 좀 큰 상태니까 이 부분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비슷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요 구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15년 5월부터 해서 15년 10월까지 여기도 한 5개월 정도 가량 이제 좀 그런 흐름들을 또 보였었고, 요때 또 보시면은 이제 20년 3월부터 해서 20년 5월, 요번에는 한 2달 정도 됐네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에 이탈을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주중을 해서 다시 올라타는 그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짧게는 2달, 그 다음에 좀 길게는 한 4개월 정도 241선 아래에서 가격을 또 횡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호흡을 가지면서 봐도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놔야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행동을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그림을 보인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, 항상 주식이라는 게 내 생각과 반대대로 갔었을 때 어떤 액션과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.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